자,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2023년 8월 3일.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장 마감 후에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매동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8천억을 매수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외국인이 600억 매도, 개인이 270억 매도, 이 정도로 좀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가 좀 매동이 많이 안 좋았죠, 오늘. 자, 그리고 지수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금 지수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편입니다. 오늘도 저가 마이너스 1.3%까지 찍었다가 종가는 양전하면서 1.1%, 거의 합계 한 2% 정도의 등락을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0% 20%씩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지간하면 2차 전지는 보유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매매하시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5시 40분입니다. 말씀드릴 뉴스도 있고 어제 봤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오늘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비스, 이 친구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라는 그런 테마가 붙으면서 이렇게 3연상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진짜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아무리 좋은 테마가 붙었어도 장기간 매집이 됐어도 한 번이라도 상한가 뜬 자리, 이런 자리를 추격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도 한번 더 말씀드렸죠. 절대 쫓아가지 마시라고, 보유자의 영역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대창도 어제 여기 갭이 좀 떠서 종목 자체가 좋아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여기 갭을 메꾸면 보자고 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 10%까지 쭉 미뤄졌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였는데 바로 오늘 당일 상한가를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수익권이 나와서 혹시나 여기 밀렸을 때 매매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일신동, 이 친구도 참 어제 유난히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의아하네요. 이 친구도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번 언급드렸던 건데, 이 친구도 어제 12% 마감하고 오늘 쭉 밀렸다가 상한가 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옳은 거를 쫓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이 와중에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초전도체 LK99라는 거죠. 초전도체가 아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없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이 초전도체 테마로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지금 전부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진짜인지 찌라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반드시 이 리스크를 유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어제 영상에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장 초반에 던져서 수익권을 충분히 챙기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지금 들고 계신다고 하시면 내일 아침에 장 초에 한번 잘 보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락이 좀 거셀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광명전기, 전기 테마들도 지금 최근에 오르다가 오늘 쭉 빠졌죠. 히토류도 그렇고 오늘 장초에 오르다가 다 쭉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테마에 얽히면 그냥 올라가는데 그건 진짜 하나의 다 매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세력주라는 게 결국 엄청나게 시장에서 주도하는, 흔히 뭐 5배, 6배, 10배씩 가는 그런 세력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 몇 년 동안 이 매집이라는 게, 이 매집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이런 초전도체 같은 이 찌라시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고 오늘 무너졌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았을 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매직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한 번 더 이 바닥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아직도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티플렉스 역시 마찬가지. 히트로 테마가 오늘 장중에 쭉 오르다가 쭉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13%까지 찍었다가 저가 마이너스 7%까지 찍고 종가는 마이너스 2%. 티플렉스 종목도 여전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대세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요 박스권 공략을 하자고 했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이 티플렉스가 사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긴 했지만 이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서 여기 한번 시세도 크게 나왔고 거래량도 크게 분출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시작된 작전주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매력적인 타점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저는 크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이 방송에서 기록을 남길 땐 좀 보수적인 매매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티플렉스도 여기 양봉 한 두세 개 떴을 때 언급을 드렸는데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히토리오 세노텍도 똑같죠. 세노텍 장중에 9.2%까지 오르다가 종가 마이너스 5%. 뭐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전혀 뭐 거래량도 문제 없고 그냥 하나의 그냥 피레침을 세우고 내려온 것 뿐이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전혀 이 등락이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장기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일에 어떤 뉴스와 또 얽혀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종목 괜찮아요. 스윙으로 여기 2240원, 2320원 1차, 2차 나눠서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 한번 장기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쭉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엘컴텍 종목을 보자고 이걸 킨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금 관련 테마주잖아요. 지금 시장이 좀 급속도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지표는 챙겨보지 않더라도 환율은 좀 꼭 챙겨보자 라고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어제 오랜만에 미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고요. 쭉 내려가서 환율이 1260원까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13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저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이 환율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빅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공포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엘컴텍을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EDGC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핫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늘 바이오 테마가 잠깐이지만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뭐 바이오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한 차례 해먹었던 이 바이오 테마주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젠 같은 종목들,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거는 오늘 같은 상승이 나온다고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인 건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시세가 나온 것들, 특히나 이거 지금 거의 11,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16만원이면 한 14배? 13배 올라간 거잖아요. 템버거가 넘게 나온 거죠. 이런 종목은 제가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이 소화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개인들이 다 손절하고 떠나야 이 종목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터무니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해먹은 이 테마주들은 항상 공략을 하실 때 조심하라는 거 한번 유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뭐 여기 장기간 지금 박스를 그려주고 있기는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여기서 한 차례 크게 했던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것도 거의 1,000원, 2,000원 라인에서 19,000원 갔던 종목이었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고, 특히나 종목들 중에 바이오 테마인데, 바이오 테마들이 지금 2년 동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 시세가 크게 안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체크를 해두시는 건 좋으나, 한번 했던 이런 키트주들, 이런 건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안타깝지만 예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국 BNC 정말 작전 크게 해먹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은 회사가 상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짜 대시세 나온 것들은 진짜 유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는 거 쫓아가지 말고 좀 지루하더라도 매집이 잘 되는 거, 횡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잡고 계시다가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매매 관점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뭐 급등할 때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건 또 하이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한국 BNC도 거의 뭐 한 3,000원, 4,000원부터 67,000원, 이것도 뭐 템버거 이상 훨씬 넘게 나왔던 종목이죠. 작전주의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고해 두세요. 자, 아이즈비전. 이 친구 시장이 나쁜데도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 고가 6.7%, 종가는 마이너스 1.6% 음전했죠. 1차적으로 스윙 여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3,270원. 거래량 없이 쭉 빠져서 시장이랑 같이 빠졌다가 또 거래량 없이 들어 올리고 있는 흔한 세력주 중에 하나죠. 요런 거 잘 공략하라고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런 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큰 틀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그런 테마주들이 지금 많아요. 작전주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거 모아 가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모비스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테마에, 이상한 테마에 얽혀서 초전도체라는 테마에 얽혀서 그렇게 3배를, 아니 3연상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이 친구 스윙 매도가 좀 많이 높게 드렸어요. 그죠? 여기 얼마죠? 좀 줄일게요. 잠시만요. 2,540원 정도까지 스윙 매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지금은 지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차 매도 여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250원 정도요.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큰 틀로 봐도 먹을 자리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스윙 투자로도 굉장히 좋은 게 이 친구는 수급이 좀 중간중간 자주 붙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면 1차 여기 저항대 2240원, 2차로는 여기 2540원,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해서 이평선이 많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초전도체 전체 테마가 하한가를 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언제나 세력주를 하실 땐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건 이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고, 거래량 없이 밀리고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돈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력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